201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남북전쟁이 북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865년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암살범은 이름이 존 부스입니다. 존 부스. 자,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 부스라는 암살범이 남부군의 극렬한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남부군은 패배하고 북부군이 승리를 해버리니까 남부군의 극렬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존 부스라는 암살범은 결국은 북부군 승리의 주역이었던 현직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암살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지 딱 5일이 됐던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과 그 영부인 메리 포드 영부인, 그 다음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와 그 부인 등 많은 인사들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모인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으니까 당연히 그 정보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암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4월 14일 밤에 링컨 대통령 뒤통수 쪽에서 권총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안타깝게 링컨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태쿰새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신 겁니다. 자, 태쿰새 저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813년 10월 5일 미영 전쟁 당시에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군의 추장, 쇼니족의 추장 태쿰새가 그 당시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군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기죠.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고, 그게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태쿰새의 저주라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요. 자, 그래서 태쿰새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 그 암살된 날짜가 1865년 4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신 순환절입니다. 순환절 4월 14일. 즉 링컨 대통령께서 암살되신 1865년 4월 14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신 순환절과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링컨 대통령은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40일 만에 암살이 되시는데요. 링컨 대통령 임기 초반
첫 번째 임기 4년 거의 남북 전쟁으로 그 전쟁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 신념처럼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영어로는 divided house cannot stand 라는 말을 정치 신념으로 삼고 정치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 미국의 공영방송 CSPN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은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굳건한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때 남북으로 분단이 되버렸다면 지금처럼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있었을지 의무인 겁니다. 그때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의 통합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남북 전쟁의 승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의 통합이 유지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6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시 6분이면 한 50분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은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제3호 무덤 근초고왕의 왕릉입니다. 자, 근초고왕은 백제의 최전성기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약 30년 동안 백제를 통치했던 백제의 최전성기의 국왕인데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역사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3호 무덤입니다. 자, 근초고왕의 무덤 너머로 자 북쪽 방향 약 70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과거인 근초고왕의 이런 왕릉과 현재인 롯데월드타워의 초현대식 초고층 빌딩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사적 243호입니다. 사적 243호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한 5에서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이 약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10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뭐 링컨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말고 더 공통적인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00년.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부통령 이름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그 부통령의 이름이 같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부통령 이름은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부통령은 린든 존슨입니다. 린든 존슨. 그 부통령들이 그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링컨 시절의 부통령은 앤드류 존슨, 케네디 시절의 부통령은 린든 존슨입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의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출생 연도가.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출생했고, 린든 존슨은 1908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할 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연방 상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 상원 의원 출신들이 대통령에 많이 출마를 하는 게 미국 헌정 역사의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링컨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연방 하원 의원 첫 발을 내디딘 게 링컨하고 존 F 케네디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다라는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입문 시기가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백악관에서 각각 자녀가 한 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자, 보통 자녀들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대통령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각각 자녀 한 명씩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직 임기 중에 자녀들이 각각 한 명씩 사망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은 이름이 메리 토드고,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은 이름이 제클린 여사인데요. 자, 그 두 영부인이 미래의 대통령이 되는 그 남편들과 결혼했을 때 그 부인의 나이가 24세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어. 메리 토드든 제클린이든 남편들과 결혼할 때 24살의 나이였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각각 남편들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포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GM, 그 다음에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3대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포드 자동차죠. 자, 포드 자동차 설립자 포드와 관련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이든 케네디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됩니다. 즉, 포드 자동차 설립자인 포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극장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인데요. 그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이 되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암살이 됩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뚜껑이 없는 차, 즉 무게차를 타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은 오스왈드한테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포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살범이 암살을 할 때 그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암살범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공통점도 있습니다. 보통은 암살할 때 정면에서 서로 시선을 마주치고 암살범과 피해자가 마주치면서 암살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암살범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65년 4월 14일에 존 부스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할 때는 그 링컨 대통령의 뒤통수에서 쐈기 때문에 당연히 보질 못했었겠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될 때 그 범인 오스왈드가 그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길거리 옆에 있는 한 10층 정도 건물에 한 6층 정도에서 한 거리는 한 60m 정도 거리에서 층수는 약 6층 건물 한 10층짜리 건물에 한 6층 정도에서 그 다음에 거리는 한 60m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해서 뇌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가다가 뇌가 이렇게 파열이 될 정도로 끔찍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 F 케네디도 암살범을 보질 못했었겠죠. 그런 식으로 존 F 케네디든 링컨이든 암살범을 보질 못하고 사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암살이 될 때 각각 부인들이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도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부인과 함께 관람하다가 암살이 됐고요. 연극을 관람하다 암살됐고요. 존 F 케네디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부인과 함께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차 옆좌석에 부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암살되는 것을 뇌수가 터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암살범이 재판을 통해서 처형되지 않고 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주를 하고 경찰이 추격전을 펼치고 이런 식으로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은 상태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때 그 암살범이 경찰이 쏜 총에 따라 사살이 됐습니다. 서로 암살범인 존 부스는 도망을 가고 경찰은 추격하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암살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역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은 텍사스주 댈러스 유치장에서 있다가 다른 데로 이감되기 위해서 유치장에서 나오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그 오스왈드라는 암살범을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왈드라는 암살범도 재판을 통해서 처형된 게 아니라 그냥 살이 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 10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의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 한 10가지 정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는 현장에
1865년 4월 14일 밤에 암살이 됐는데요. 거기에 링컨 대통령만 초대된 게 아니라 북부군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관과 그 부인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초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거기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안 당하고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가지 않았냐면 율리시스 그랜트 남북전쟁 당시의 북부군 총사령관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인 메리 포드 여사를 매우 싫어했답니다. 매우. 그래서 같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 부부와 같이 연극 관람하기 싫다. 나는 링컨 대통령 영부인 메리 포드 여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싶지 않다라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남편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애처가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입학식인가 거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는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던 겁니다. 그 암살범인 존 부스는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다 보니까 그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링컨 대통령과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암살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암살 장소에 링컨 대통령 부부만 왔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부부는 안 왔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만 암살하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암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 교훈은 뭘까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농담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율리시스 그랜트 북부군 총사령관은 그 초청받은 포드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 뒤로 링컨 대통령 암살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거의 4년 정도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부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최고의 명장이었는데, 대통령 임기 8년 동안은, 즉 18대 대통령 임기 8년 동안은 대통령은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종 갈등, 흑인 차별이다, 인디언 차별이다 등 인종 갈등 이런 이슈가 너무 극심했고, 그 다음에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부정부패의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서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마지막으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22대와 24대를 클리브랜드 동일 인물이 대통령이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은 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누구일까요? 사관학교 출신. 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 세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목숨을 구했던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유럽군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도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1977년 초부터 81년 초까지 4년 동안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했던 제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 백제고분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저녁 밤 한 10시 1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9시 한 15분부터 지금 한 10시 15분까지.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 관련해서 링컨 대통령과 또 이제 링컨 대통령과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슷한 점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 앞에 근초고왕의 무덤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 백제고분 사적 243호 백제고분에서 촬영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